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 뽑는 것 중에서 연주를 세우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충 복수 삼아서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1년이 바뀌는 시점이 달력상의 1월 1일이 기준이 아니고 사주에서는 절기를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1년의 첫 달에 즉 인월에 들어오는 첫 절기가 입춘이므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기운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랬죠. 입춘이 1년에 바뀌는 시점이 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지가 1년의 시작점이다 해서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지기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지기년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입춘이 시작되어야만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입춘기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이론을 따라서 동지기년설보다는 입춘기년설을 따라서 사주를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동지기년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일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개중에도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동지기년설과 입춘기년설을 절충을 해서 동지와 입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하나 뽑고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하나 뽑고 그럼 사주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절충을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사주 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방법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동지기년설을 버리고 그래도 좀 적중률이 높은 입춘기년설을 택해서 하고 있다. 그 정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로 학문의 연구상으로라도 동지기년설의 근거에서 사주를 한번 빼서 감정을 해보고 실제 상황과 대비를 해보면 되겠죠. 또 입춘기년설에 근거해가지고 사주를 빼서 한번 그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사주가 이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더 정확한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구 과제로 남기고 일단은 사주를 빼고 감정하는 방식을 입춘기년설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하도록 우리는 그리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월주를 세우는 방법 이거는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월주도 세우고 일주도 세우고 그 사주에는 연을 기준으로 하는 연주 태어난 해의 간지 기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이렇게 해서 태어난 년을 갖다가 이걸 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주 주자는 기둥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을 갖다가 월주 이렇게 얘기하죠. 월주. 그 다음에 태어난 일은 일주. 그 다음에 태어난 시는 시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4개의 기둥이죠, 그죠? 기둥이 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므로 이것을 기둥죽자를 써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자가 모두 8개죠. 요 위에 있는 거는 다 천간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지지라고 하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 모두 8글자가 되므로 이것을 일러서 사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팔자라는 개념은 뭡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사주적인 부호로 바꾸는 것이 불가한 거죠, 그죠? 예, 이걸 다시 역산을 해가지고 태어난 생일 날짜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죠. 만세를 가지고 사주 보고 딱 다시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그대로 날짜가 나옵니다. 몇 년도. 그게 환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태어난 날 생일을 그대로 사주적인 부호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고칠 수 없죠.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못 고친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팔자대로. 이렇게 사주팔자를 세워놔야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주팔자를 세우는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연주를 세우는 거 이거 공부했단 말입니다. 오늘은 요거 월주를 세우는 방법 이걸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주를 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달력상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중요합니다. 절기가. 보통 1년이 360일이니까 자연의 최소 변화 단위가 며칠인가 하면요. 5일입니다. 5일. 이 5일을 사조학에서는 일후다. 이렇게 일후. 기후 할 적에 후 있죠. 그죠? 일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후. 5일이 일후다. 그럼 왜 5일이 일후냐? 자연의 변화하는 상태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대개 5일이 지나고 나면은 최초로 어떤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발을 하고 나서도 그죠. 처음에 머리를 깎았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발을 한 것을 잘 모릅니다. 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자라가지고. 또 상처가 났을 적에 뭐 깊은 상처 말고 얕은 상처가 났을 적에 아무런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5일 정도면 다 아뭅니다. 물론 이제 뭐 흉은 남아있겠지만은 그래도 상처는 대부분 다 5일 정도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또 잔디를 깎는다든지 우리가 정운수를 갖다가 가지치기 전지를 해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좀 자연스럽게 또 변합니다. 처음에 깎은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고. 자, 그런 것을 볼 적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도 꽃이 만개하는 시점도 대개 한 5일 정도. 그래서 자연의 모든 채소의 변화 과정을 보니까 5일 정도만에 이렇게 좀 바뀌어 넘어가더라 이거죠. 이래서 채소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일후다 이렇게 합니다. 일후. 그 다음에 후가 3개가 모이면 5일이 3개가 모이면 3후가 되겠죠. 그죠? 이 3후를 일러서 일절 또는 일기 이렇게 일기 또는 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절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15일 단위가 되겠죠. 그죠? 15일 단위가 되는데 절이 15일 그 다음에 기가 15일 이렇게 해서 합치면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3후가 1절 또는 1기가 되고 그 다음에 1절과 1기가 합쳐지면은 한 달 30일이 되므로 절기가 곧 한 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 달. 절기가 한 달인데 그럼 절이 15일 기가 15일이니까 한 달은 반드시 절 하나 기 하나 이렇게 모여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 초에 들어오는 것을 월 초에 들어오는 기온을 갖다가 절 이렇게 얘기하고 월 중간에 월 중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책을 보시면은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4절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1년을 갖다가 12달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365일이 한 달에 약 한 30일 내지 31일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배당이 되는데 그걸 지지에다가 맞춰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월 이렇게 계절별로 이름을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음력으로 1월달이 인월이 되고 음력으로 2월달이 묘월이 되고 음력 3월달은 진월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달이 바뀌어 넘어갈 적에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달력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이 바뀌는 시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죠? 말일날 밤 12시가 기준이 되고 또 매월 1일날 새벽 12시 그러니까 00시 00분 그때가 한 달이 바뀌는 시점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 달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또 달력상으로 말일이 끝나고 1일이 또 시작되면은 또 한 달이 바뀌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주에서는 달력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달력상의 1일이라는 개념은 사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자연운동의 변화를 가지고 천체 운행의 길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자연이 변하는 시점 절과 길을 가지고 월의 개념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초에 들어오는 월 초에 들어오는 이 절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절의 개념.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월 초에는 절의 개념을 적어놓고 그 밑에 줄에는 기의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월은 어떻습니까? 인월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입춘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입춘이 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로는 15일 후에 다시 우수가 들어오는데
인월의 입춘 일자가 양력으로 2월 4일날 들어온다 그래 적어놨죠. 그죠? 대부분 2월 4일날 들어옵니다. 뭐 간혹 2월 5일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윤년에 그렇고 대부분 2월 4일날 입춘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월이 시작되었다 하는 개념을 잡아주려면은 양력으로 2월 1일이 되어서 인월이 시작되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가 아니고 입춘이 시작되었으면은 그때 드디어 인월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1월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은 잘못된 거겠죠. 그죠? 음력으로 1월, 양력으로 2월. 그래서 입춘이 시작이 되면은 인월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기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묘월이 시작되려고 그러면은 경칩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럼 경칩이 양력으로 3월 6일경에 대략 들어오니까 양력 3월 6일이 지나면서 묘월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세울 적에도 이 월주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상의 1일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걸 보시면 안 되고 만시력을 찾아서 태어난 그 해에 이 사람이 무슨 월의 절을 지나고 태어났는가 이걸 보고 찾으면은 그대로 그 달의 월간을 써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입춘이 지나고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춘이 들어오면은 인월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죠? 인월. 그 다음에 다음 뭡니까? 경칩이잖아요. 경칩이 시작되면은 묘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춘과 경칩이 되기 직전 날까지 사이에 태어났으면은 월주를 인월 월주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고 태어났으면은 월주를 묘월 월주를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인에서 묘로 바뀌고 묘에서 진으로 바뀌는 것이 달력상의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력에서 밝혀놓은 이 절이 들어오는 날짜 요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매월 명칭이 다르죠. 달력도 1월, 2월, 3월, 4월 1일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 기억의 명칭을 달리 정해놨습니다. 요 명칭을 이렇게 정한 기준은 대략 보면은 막 옛날에는 농사를 찍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돼서 용어를 좀 따와가지고 그렇게 지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럼 대충 보면은 인월은 입춘이 시작이 돼야 되고 묘월은 경칩이 시작이 되면 묘월이고 진월은 청명이 시작되면 진월이고 4월은 입하 여름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가을이 시작된다는 거죠. 신유, 수료는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6월은 백로, 수월은 한로, 해월은 입동, 겨울이 시작이 되죠. 또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 이렇게 해서 한 달 한 달이 바뀌어 넘어가고 또 소환이 끝나고 대한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해에 입춘이 들어오면은 다시 1년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1년이 바뀌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절이 들어오는 날짜를 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만세력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세력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주 뽑을 때에 바로바로 그냥 만세력을 보고 그대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기라는 개념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므로 요 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두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해서 계절이 바뀌는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절이 중요하다. 월초에 들어오는 절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걸 보고 나서 그 사람 월주를 갖다가 여기다가 무슨 달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주를 세우는 방법, 월을 세우는 방법은 그게 답니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으면은 월을 세우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또 월간이라는 것도 만세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로는 입춘이 되어가지고 인월이라고 정해줬는데 여기에 천간은 그럼 뭘로 달아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 33페이지에 있는 월간 조균표 있죠. 월의 천간을 정하는 법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해에 따라서 정하죠. 갑기년에는 인월이 무슨 년입니까? 병인월, 그죠? 을경년에는 무인월, 병신년에는 경인월, 정임년에는 이민월, 무계년에는 갑인월. 그럼 올해는 무슨 년입니까? 기축년이죠, 그죠? 기축년이므로 어느 주를 찾아보는다. 요 기토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칸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제일 첫 칸이네, 그죠? 갑기년. 갑기년에 인월은 무슨 월? 병인월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을 하면 돼요. 인월이 태어났습니다.
입춘은 지났고 경칩은 안 되었고, 그죠? 인을 개념이 그렇습니다. 입춘은 지나고 경칩이 안 된 요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고 청명은 아직 안 지났다. 그러면은 묘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병인을이가 다음에는 정묘월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월을 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일주를 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공전주기와 상관없고 지구의 자전주기죠, 그죠? 그냥 지구가 제 스스로 태양하고 상관없이 제 스스로 한 바퀴 뺑글 돌고 나면은 하루가 딱딱 바뀌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루가 24시간이 딱딱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을 따져가지고 매일매일 그 순서대로 60갑자를 정해주죠, 그죠?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이렇게 정해주므로 무조건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혹은 자시. 옛날 개념으로는 자시였고, 자시가 원래 시작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밤 12시가 기준이다. 어쨌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밤 12시가 땡기면 하루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달력상에 있는 날짜 그대로 찾아가보면 만설에게 그날 일진이 적혀져 있죠.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일진은 전혀 일주는 골라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일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자평명리학에서는 요 일주를 중심으로 놓고 사주를 풀이하거든요. 특히 일주 중에서도 요 천간에는 일간이죠, 일간. 요것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고 바로 나가 됩니다. 나 사주의 주체, 나 자신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되고 나머지 7글자들이 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사주 해석이거든요. 이것이 자평 선생이 만들어 놓은 자평명리학의 원리입니다. 물론 옛날에 당사주 개념이었을 적에는 이어종 선생이 만들었던 당사주 때에는 요 연주를 중심으로 했었죠. 연주. 그 중에서 연지, 띠, 무슨 띠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로서 사주를 풀어냈는데,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적중률이 떨어지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서자병 선생이 다시 이론을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주가 안 맞고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갖다가 풀어야 이게 정확하더라 해가지고 새로이 이론을 정립을 해냈으니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0년 전경입니다. 그때의 서자병 선생이 5대 송나라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때에 완전히 새로이 엄밀히 따지 말해가 완전히 새로운 이론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오성학 시절, 삼명학 시절에도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각박 선생이 쓰는 옥조 신흥진경주 맞습니까? 아사무사인데 어쨌든 그 책에도 보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봐야 한다 그런 개념이 있었고, 서자평 선생이 후대에 와가지고 그 이론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새롭게 체계화시켜 놓은 이론이 자평명리학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푸는 자평명리학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일주 중에서도 일간이 중요하더라. 무슨 날에 태어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세울 적에도 요 일주는 세우기가 쉽습니다. 지구의 자전주기죠, 그죠? 한 바퀴 돌만 하나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요때에 달력상으로 봐가지고 일진이 뭔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적는 거는 뭐 절기나 또는 1년을 정하는 입춘이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지구의 자전이기 때문에 그냥 밤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만세력이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